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VBA 코드는 맨 윗줄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한 줄씩 내려가면서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순차적인 실행 방식에서 벗어나서 특정한 부분을 먼저 실행하고 돌아와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일정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행 순서를 제어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실행 순서 제어 구문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직접 이동문, 조건 분기문, 순환 반복문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행 순서 제어 구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지정한 위치로 이동하는 직접 이동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서 각 상황별로 명령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 분기문이라고 부릅니다. 조건 분기문은 분기할 조건 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if then 문 또는 select case 문을 사용합니다. 특정한 구간을 계속 반복해서 실행하는 순환 반복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순환 반복문에는 for next와 do loop 문이 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반복 횟수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for next를 쓰고, 반복 횟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do loop 문을 씁니다.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직접 이동문에 해당되는 고투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투문은 실행 순서를 바꾸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오래전에 윈도우가 아닌 도스 시절에 베이직이라는 언어 때부터 사용해오던 유산입니다. 고투 어디라고 하면 무조건 그곳으로 가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이때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을 레이블이라고 부릅니다. 레이블은 문자열로 작성이 되며 끝에 콜론을 붙여서 구분을 합니다. 고투문은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면 실행 순서가 좀 엉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투문 사용 예를 하나 보도록 하죠. gotoex라는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인풋 박스를 이용해서 사용자로부터 이름을 입력받도록 합니다. len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의 길이를 확인합니다. len 함수의 결과가 0이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의 글자 수가 0이면, 즉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채 확인 버튼을 눌렀다면 에러 트랩이라는 이름이 붙은 레이블로 가서 그곳에 있는 명령을 실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는 에러 트랩이라는 레이블이 여기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바로 여기로 에러 트랩 레이블이 있는 이곳으로 가서 실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제발 이름을 제대로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프로시저를 종료하게 되는 겁니다. 흐름을 이해하셨나요?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에서 첫 번째 시트에 있는 고투문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인풋 박스가 나타나죠. 여기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아무개님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 박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풋 박스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름을 제대로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 박스가 나타납니다. 버튼에 연결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투문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고, 매크로 지정, 편집 버튼을 클릭하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열리면서 버튼에 연결된 프로시저를 볼 수 있습니다.
susername이라는 문자열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input 박스를 이용을 해서 이름을 입력받은 다음에 그 값을 susername이라는 변수에 담아둡니다. 그 다음에는 len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문자의 길이가 0인 경우에는 errortrap이라는 이름이 붙은 레이블로 가서 실행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유효한 이름을 입력을 받았다면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아무개님 환영합니다 라는 문장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있는 exit 서브 프로시저를 종료하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 프로시저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름을 입력하지 않고 바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름을 제대로 입력하라는 메시지 상자를 보여주고 그리고 서브 프로시저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름을 입력하지 않으면 계속 이름을 입력하도록 프로시저를 바꿔보겠습니다. gotoex 프로시저의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줬습니다. e1이라는 레이블을 하나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errortrap 레이블 아래쪽에 gotoE1이라는 고투문을 하나 적어주었습니다.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프로시저 내부에 커서를 두고 표준 도구모음에 있는 서브 사용자 정의폼 실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름을 입력하라고 나오죠. 이름을 입력하지 않고 바로 확인을 누르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름을 제대로 입력하세요 라는 이 메시지 박스는 아까 고투문에 연결된 프로시저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었죠. 확인 버튼을 클릭해 봅니다. 그런데 아까는 바로 빠져나왔었는데 지금은 이름을 입력하라는 인풋 박스가 다시 나타납니다. 확인을 누르면 제대로 된 이름을 입력할 때까지 계속 인풋 박스가 나타납니다.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야 프로시저를 종료를 합니다. 다음으로 조건 분기문 중에서 if then 구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엑셀에서 워크시트 함수를 공부할 때 if 함수를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VBA로 코딩을 할 때도 자주 사용되는 구문입니다. 이 if then 구문은 주어진 조건 부분을 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서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입니다. 사용하는 형식은 if 조건식을 주고 then 그 다음에 참인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 else 거짓인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아마도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상황을 if then 구문으로 나타내 보면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if 만약에 비가 올 것 같으면 그 상황이 true이면 우산을 가져가고 false이면 우산을 가져가지 않는다. 만약에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그렇지 않으면 밥이 아니라 차를 마신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만약 늦잠을 잤다면 true이기 때문에 참인 경우에는 택시를 타고 그렇지 않으면 버스를 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간단한 예제를 보겠습니다. if then state 예제 1번의 경우에는 현재 시간이 오전이냐 오후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메시지 박스를 표시해 줍니다. 엑셀에서 time이라는 시간은 0에서 1까지의 숫자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0.5라는 것은 정오가 됩니다. 시간이 0.5, 즉 정오보다 크거나 같다면 메시지 박스에 good afternoon 이라는 문자를 보여주고 만약에 시간이 0.5보다 작다, 오전이다 라면은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good morning 이라는 문자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 예제 1의 경우에는 if문을 2번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첩 if문을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서 보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if time이 크기나 같기를 0.5, 즉 정오보다 크거나 같으면
good afternoon 이라는 문자를 보여주고 else 그렇지 않으면 good morning 이라는 문자를 보여줘라 라는 그런 구문이 되겠습니다. 만약 분기할 조건이 3개가 된다면 조금 더 복잡해지죠. if 해서 조건조를 줍니다. 그 조건이 참인 경우에는 첫 번째 구문을 실행하게 되죠. 그런데 0.5보다 크거나 같고 0.75보다 작다면 이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되죠. 시간은 0에서 1까지의 숫자로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0.5라는 거는 정오를 의미를 하고 0.75라는 거는 오후 6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모든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때는 good evening 이라는 문자를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죠? 분기 조건이 한 2-3개 정도라면 if then 구문을 사용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기할 조건이 많아지면 예제 2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서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select case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분기할 조건이 한 3개 정도 이내인 경우에는 if then 문을 사용하고 3개를 넘어가게 되면 select case문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select case문은 새로운 조건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case 이렇게 해서 case문만 추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사용 형식은 이렇습니다. select case라고 해주고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조건식에서 나오는 결과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건 분기를 하게 되는데 그 각각의 조건을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이런 식으로 분기 처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모든 조건이 해당되는 게 없으면 케이스 else라고 적어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수행할 작업을 기재를 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분기 조건이 3개인 경우 이 if 함수를 select case 문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string message라는 문자열 변수를 선언을 해줍니다. select and select 이렇게 되고 타임 값을 기준으로 해서 조건 분기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0.5보다 작다 라는 건 즉 오전이라는 얘기죠. 오전인 경우에는 굿모닝이라는 문자열을 string message라는 변수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0.5에서 0.75 즉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되는 경우에는 good afternoon 이라는 문자열을 string message라는 변수에 담아줍니다. 세 번째로는 case else 즉 1번과 2번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모든 조건인 경우에는 good evening 이라는 문자열 변수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1, 2, 3, 2 중에서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는 문자열을 받아와서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화면에 보여주게 되는 거죠. 실제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할까요? 엑셀의 창 크기는 최대, 최소, 일반 이렇게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select case문을 사용해서 현재 엑셀의 창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내는 프로시저가 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코드를 먼저 봐두도록 하겠습니다. select는 항상 and select와 서로 대응을 이루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case는 3가지로 분기가 되었습니다. 엑셀 maximized 즉 창이 최대화 상태가 되어 있다면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창이 최대 크기 상태입니다 라고 보여주게 됩니다. 창이 minimized 상태이면 창이 최소 크기 상태입니다 라는 문자열을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위 2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경우라면 창이 일반 크기 상태입니다 라는 문장을 보여줍니다. 실제 코드를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에서 시트 1에 있는 if then 문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시간이 몇 시냐에 따라서 오전이냐 오후냐 구분을 해서 메시지 박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코드를 보겠습니다.
시간이 0.5보다 작으냐, 그런 보전인지를 조건 분기를 통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0.5보다 크거나 같다, 즉 정오보다 크고, 그리고 and 0.75 오후 6시보다는 작은 경우에는 good afternoon 이라는 문자를 메시지 박스에 보여줍니다. 위 두 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good evening 이라는 문자를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화면에 보여주라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코드를 select case 문을 통해서 표현을 하면 바로 밑에 있는 select case ex1 이라는 프로시저가 되죠. 현재는 조건 분기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if then 구문을 사용하나 아니면 select case 문을 사용하나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이 조건이 4개, 5개 될수록 훨씬 더 그 select case가 구조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select case 문을 좀 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두 줄을 한 줄로 표현하는 거죠. 훨씬 더 간단해졌죠? 자, 워크시트로 가서 엑셀의 창 크기를 조금 줄여 놓겠습니다. Select Case 2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엑셀의 창이 최대화된 상태도 아니고 최소화된 상태도 아닌 일반 상태죠. 창이 일반 크기 상태입니다 라는 메시지 박스를 보여줍니다. 만약 창이 전체 크기 상태라면 창이 최대 크기 상태입니다 라고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연결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Case EX2라는 프로시저입니다. 여기에서 Select Case 한 다음에 조건식이 application.windowState라고 되어 있죠. application이라는 거는 엑셀 개체를 의미를 하고, 그리고 windowState라는 거는 VBA 코드를 보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되는 단어를 클릭을 한 다음에 F1키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도움말 설명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니까 신텍스, 구문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example, 예제는 어떠하다 라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엑셀 윈도우 스테이트라는 부분에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창 상태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엑셀 맥시마이즈드, 미니마이즈드, 엑셀 노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 상태를 가져와서 셀렉트 케이스 문에서 조건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한 줄을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창이 일반 크기 상태라면 윈도우 스테이트를 엑셀 맥시마이즈드 상태로, 그러니까 창이 최대 크기로 바꿔주는 코드를 한 줄 추가를 해줬습니다. 워크시트로 가서 창 크기를 일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Select Case 2 버튼을 클릭을 하면 창이 일반 크기 상태입니다 라는 메시지 박스가 나타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창 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창 크기가 최대화 상태가 됐죠. 자, 코드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번 시간에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행 순서 제어 구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직접 이동문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지정한 위치로 직접 이동해서 뭔가를 실행하는 그런 문이었죠. 대표적으로 고투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고투문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고서브문이라는 것도 있고 한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고투문이 되겠습니다. 또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구분을 해서 상황별로 어떤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 분기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표적으로 if then 구문과 select case 구문이 있었습니다. 보통 조건이 한 3개 정도, 2-3개 정도 되는 경우에는 if문을 사용해도 됩니다만, 그거보다 조건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select case를 하면 좀 더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환 반복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